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 말하면 내부에 분란만 일어나니까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자, 이러이런 내용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위에서 하지 마.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의 말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최근에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 또 총장, 대검 차장에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고를 했고 그런데 하지 말라라는 문서상으로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뭐 그런 어떤 직무 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서에 자세한 공개가 안 됐습니다.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보통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으면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까지 왜 열심히 조사한 사람한테 이걸 안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정말로 이것을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었다면 꼭 이문정 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검사라도 미리 좀 배당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뭐 이문정 검사와 일부 여권 관계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그 모해 위증 사건에 관련된 일부 검사들이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렸던 검사라던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 혹시 비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서도 뭐 정치권에서도 큰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명숙 전 총리 이 정치자금법 불법 수수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는데 이 당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전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만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증언을 번복을 했지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만호 이 전 사장과 같은 감방에서 지냈던 재소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이 나옵니다. 이 증언이 유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한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지난해 법무부에 진정서를 냅니다. 사실은 그때 수사팀이 강요를 해서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해 뭐 감찰부라던가 감찰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맞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2011년이고 공소시효 10년이 마무리되는 게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연구관의 수사 배제 논란이 지금 뜨겁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평론가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이 문제 계속 불거지면 여권에 일단 득이 될 게 없겠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잊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금 부각이 되잖아요. 뭐 위증 논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강압해서 이 구치소 동료들에게 이 증언을 조작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들 전원이 최소 3억은 받았다고 대법관들 전원이 판결을 했고 일부만 6억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9억의 뇌물수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이 한만호 씨, 당시 전 말씀하신 건설회사 회장의 명의로 된 1억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 전세보증금에서 나왔어요. 그 물증이 다시금 국민들에게 회자되면 재보궐선거 앞두고 저는 여권에게 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전망을 일단 덧붙이고요. 이 문제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리더십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감찰부장이면 감찰과장이나 그 밑에 감찰관들 여러 명 통솔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동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윤 총장 말 안 들어요. 대검의 참모인 부장들이 윤 총장과 적대적인 사람으로 인사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거 이문정 검사가 끝까지 담당하면 기소되는 거고 감찰 3과장이 담당하면 기소 안 되는 거예요. 최종 지휘는 또 한동수 감찰부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받는데 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인 검사로 이번에 배당을 받은 감찰 3과장 허정수 과장이 이걸 억지로 기소 안 한다면 그때 한동수 부장이 공소시효 만료 뭐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저는 문제 제기하고 기소 강행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화살을 이문정 검사에게 돌리는데 감찰부의 검사가 이문정 한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이문정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이 이건 굉장히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또 정치적인 프레임을 더 씌울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이 정치적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운 다른 사람이 주인 검사가 되는 게 맞다고 대검 지휘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허정수 과장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감찰부 전체를 통솔하는 한동수 부장이 본인 역할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수 부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임명이 됐던 바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물론 감찰부에서도 그 움직임을 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던 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렇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근데 박범계 장관이 이 사건 가지고 아직 메시지를 내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서 본인이 무겁게 듣고 고민할 부분도 있다. 좀 갈등을 조절하려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신현수 수석 사태 이후로 더 언행이 신중해진 측면이 있어요. 저는 박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 무조건 각을 세우는 게 잘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범계 장관이 이 같은 국면에서 나름대로 정중동의 자세로 좀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수습하려는 것과 달리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은 열심히 SNS 하시면서 언론이 쓰기 좋은 자극적인 기사로 또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대검을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나름대로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 자세로 이 사방을 살피는 이 같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 2명과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구도가 재점화되면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굳이 그리고 여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재보고를 앞둔 범여권에 결코 유리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이문정 검사 한 사람이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전직 두 법무부 장관과 현 검찰총장의 대결 국면이다. 이렇게 장평론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또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요구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가 일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이 특정 정당의 편이냐, 특정 진영의 편이야,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로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장평론가님께서 지금 청와대와 선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 교사라는 것은 보수나 진보 혹은 선거나 청와대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한명수 전 총리라는 소위 정치권에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니까 뉴스에라도 나왔지, 만약에 정말 이름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였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 위증교사로 인해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마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빨리 가리는 것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와는 별개로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쟁의 대상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일 이렇게 작심 발언을 내놓고 이런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여당과 날이 서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심 가는 내용이 그렇다면 윤 총장, 이 대권이라던가 정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총장직 사퇴할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거침없는 발언 끝에 이 부분은 대답을 회피하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분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각각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아마 윤석열 화법이라는 것이 좀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내가 검찰총장 임기는 채우지만 나중에는 정치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정치하는 것은 좋을 수 있죠. 오히려 좋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여야에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양쪽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거나 음모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 안 한 것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평론가님?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에서 또 지원 사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현상도 글쎄요, 일부 검찰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 검찰 아니냐, 정권 말기가니까 이런 거 아니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휘말릴 텐데 일선 검사는 상당히 괴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외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네. 일선 검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언행을 주의했으면 합니다. 네. 정장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계속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권 과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정치할 의향에 대해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 총장 본인의 말대로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면 만약 나중에 하게 됐을 때 정치를 하는 게 본인의 판단, 본인의 야망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부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또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거짓말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혹여 그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가능성 때문에 저는 대답을 회피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본인은 절대 정치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결국 정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대가 부르면 나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일 뿐 지금 여러 가지 나을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절박함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역시 대권 플랜의 하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다른 많이 나온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헌법 정신과 법치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 정신과 법치를 명분으로 검찰총장 사퇴에도 말이 되고요. 헌법 정신과 법치를 명분으로 정치 참여에도 말이 되고 헌법 정신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권 출마에도 말이 다 되는 명분입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고 대권 가도에 뛰어들게 된다면 저는 그 주요한 슬로건 명분이 헌법 정신과 법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